6.12가 되고, 그리고 이 겹치기에 붙인 그 거리 그 길이가 0.05m인데 그러면은 겹친 게 그 9개를 붙인 거보다 1개가 적기 때문에 0.05 곱하기 8을 해주면 0.4가 됩니다. 그랬을 때 6.12에 0.4를 빼주면 그러면 0.72가 되고 그렇다면 0.72m가 됩니다. 이 문제는 길이가 0.68m인 문 돌리지 말고요. 문 열어서. 테이프 9개를 그림과 같이 0.05m씩 겹치게 이어붙였을 때 이어붙인 새 테이프의 전체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길이가 0.68m의 새 테이프 9개라고 했으니 0.68 곱하기 9를 해주면 6.12가 되고 거기에서 0.05m씩 겹치게 이어붙였다고 하니 0.05m 곱하기 8을 하는 이유는 9개를 겹쳤으면 8개가 겹치게 이어붙이기 때문에 곱하기 8을 해주면 겹치게 이어붙인 게 0.4m가 됩니다. 그랬을 때 6.12 곱하기 0.4를 해주면 5.72가 되어서 이어붙인 새 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5.72m가 됩니다. 6.12m는 무엇의 길이에요? 겹치지 않았을 때 새 테이프의 길이? 전체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면 0.4m는 무엇입니까? 겹치게 이어붙였을 때 그 겹친 길이? 겹친 길이는 지금 0.05m죠? 0.68m인 새 테이프 9개를 그림과 같이 이어붙였을 때 겹친 길이? 그 9개 붙였을 때 겹친 길이? 겹친 길이가 0.4m예요? 8번 겹쳐서 곱했으니까 한 번 겹쳤을 때랑 총 겹쳐진 부분의 길이가 0.4m가 되는 거죠? 총 겹쳐진 부분의 길이의 합. 그게 0.4m에 대한 값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바빠? 네. 응? 천천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값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단순히 거기 적혀져 있는 그냥 식들을 나열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식들을 세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 답을 도출할 것인지 알겠지요? 이 문제는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모양 사다리꼴이고 이 모양은 마름모입니다. 그랬을 때 마름모는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기 때문에 10.6인 밑변 더하기 7.8인 윗변을 더해주고 거기에 곱하기는 8cm를 곱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18.4 곱하기 8 나누기 2이고 이것을 계산해주면 147.26 나누기 2여서 73.6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이기 때문에 9.2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서 9.2 곱하기 4를 해주고 9.2 곱하기 4는 36.8이기 때문에 전체의 사다리꼴에서 마름모의 크기를 빼주면 색칠한 부분인 73.6 빼기 36.8인 36.8은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 문제는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했을 때 이 마름모를 둘러싸고 있는 도형은 사다리꼴이고 안에 있는 도형이 마름모입니다. 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말을 20.6 더하기 7.8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주면 10.6 더하기 7.8을 한 18.4에 곱하기 8 나누기 2를 그대로 내려주면
곱하기 8 나누기를 해주면 9점 아니 그 8 나누기 2를 먼저 해주면 4가 되고 9.1 곱하기 9.1을 곱해주면 36.8이므로 답은 73.6 빼기 36.8을 한 36.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마름모를 마름모 전체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것을 4개로 나누면은 같은 도형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게 2개씩 있기 때문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입니다. 결국에는 한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무엇이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이죠. 잘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친구가 매일 생수를 1.6리터씩 마십니다. 했을 때 9월 한 달 동안 마시는 생수의 양은 모두 몇 리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매일 생수를 1.6리터씩 마시면 1.6을 곱하기 그 9월 한 달 동안 있는 그 일수가 30일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30을 해주면 48이 나오므로 답은 48리터가 됩니다. 잠깐 기다려. 그거하고 같이 할게. 9번까지 2개 하자. 네. 이 문제는 마름모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했을 때 마름모의 길이는 모두 마름모의 특징은 마름모의 그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3.4 곱하기 4를 해주면 13.8이므로 답은 13.8cm가 됩니다. 이 문제는 매일 생수를 1.6리터씩 마실 때 9월 한 달 동안 마시는 생수의 양은 모두 몇 리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매일 생수를 1.6리터씩 마시기 때문에 9월 한 달의 날수를 모두 구하면 30일이기 때문에 매일 생수를 1.6리터씩 마셔서 1.6 곱하기 9월 한 달의 날수인 30을 곱해주면 48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마신 생수의 양은 모두 48리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마름모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마름모의 내변은 모두 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3.4 곱하기 마름모는 내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곱하기 4를 해주면 13.8이 되기 때문에 마름모의 둘레는 13.8cm가 됩니다. 이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간격인 1.2를 붙여주면 9.3 빼기 1.2 더하기 1.2는 2.4를 빼주면 잠깐만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세 도형들은 직사각형입니다. 이런 거요? 지금 그 그림은 세 직사각형을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놓여져 있는 거야? 아니면은 종이가 있던 거를 자른 거야? 자른 게 아니고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저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 이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도형은 직사각형 3개를 1.2의 간격으로 띄워 놓은 도형이고 이때 간격인 1.2가 2개 있을 때 밑변 더하기 간격을 해주면 이 길이는 9.3cm가 됩니다. 또한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4.56cm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간격이 1.2가 2개 있으니까 2.4를 이 길이에서 9.3에서 빼주게 되면
간격을 빼고 이 세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합은 6.9cm가 됩니다. 이때 6.9 곱하기 4를 해주면 4.56을 해주면 이 모아준 직사각형들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31.464 못 적었네.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이 도형을 설명을 하면은 길이가 9cm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 세 개의 간격에는 1.2cm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8.5cm일 때 넓이를 구하면 9.3을 빼기 1.2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한 2.4를 빼주면 이 1.2cm 간격의 그 길이를 빼줘서 그러면은 이 세 직사각형의 길이는 6.9cm가 됩니다. 그랬을 때 6.9에 4.5의 높이를 구하면 곱하면 31.46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문제 풀이를 보면서 뭐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센티미터와 단위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문제 조건에는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 그치? 단위를 꼭 적어주세요. 이 문제는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의 식은 60.2 곱하기 4.7이고 2번은 6.02 곱하기 4.7입니다. 그리고 3번은 60.2 곱하기 0.047이고 4번은 60.2 곱하기 0.4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6.02 곱하기 0.47일 때 모두 다 계산을 하면은 60.2 곱하기 4.7을 하면은 282.94가 되고 2번도 6.02 곱하기 4.7을 해주면은 2.8294가 됩니다. 그리고 3번은 60.2 곱하기 0.047을 해서 2.8294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60.2 곱하기 0.47을 해서 28.294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6.02 곱하기 0.47을 하면은 2.8294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소수점 아래로 있는 자릿수가 가장 적은 것은 1번이므로 답은 1번이 됩니다. 쟤는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가장 적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1번은 60.2 곱하기 4.7이고 2번은 6.2 곱하기 4.7이고 3번은 60.2 곱하기 0.047이고 4번은 60.2 곱하기 0.47이고 5번은 6.02 곱하기 0.47입니다. 이때 1번을 계산하면 282.94가 되고 2번을 계산하면 28.294가 되고 3번을 계산하면 2.8294가 되고 4번을 계산하면 28.294가 되고 5번을 계산하면 2.8294가 됩니다. 이때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가장 적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6.02 곱하기 0.047은 뭐가 될까? 6.0이요? 아닙니다. 6.02 곱하기 0.047? 0.047이요? 계산해보란 말이죠? 뭐가 될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0.2893?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3번 예를 들어서 이게 소수점을 빼면요 28,294가 되는데 여기가 소수점이 5칸을 앞으로 옮겨야 되니까 28,294에서 5칸을 앞으로 옮기면 0.2824가 돼요. 맞죠. 거기에 있는 보기 4개는 모두 다 수행되고 같죠? 소수점을 떼게 되면은 602 곱하기 47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소수점의 위치들이야. 그래서 개수들만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떤 자전거가 1시간에 5.8km 달리고 같은 빠르기로 75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75분을 바꿔서 나타내면 1시간 15분인데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서 계산하기 위해 분수로 먼저 나타내주면 1과 60분의 15가 됩니다. 했을 때 60과 15를 약분을 하시면 1과 4분의 1이 되고 이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4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3은 10이 아니라 그냥 100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0을 하면은 뒤에서 25를 곱해줘서 100분의 125가 됩니다. 했을 때 100이 지금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그 소수 자리를 2칸 앞으로 옮겨서 1.25가 되는 거고 5.8 곱하기 1.25를 해주면 7.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7.25km가 됩니다. 이 문제는 1시간에 5.8km를 달렸을 때 같은 빠르기로 75분 동안 달린 거리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75분 동안 달렸다고 했으니 이것을 시간과 분으로 바꿔주면 1시간 15분이 되고 분수로 바꿔주면 1과 60분의 15가 됩니다. 그랬을 때 60과 15를 약분해주면 1과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분수로 나타내주면 4분의 5인데 분모가 100으로 만들어줘야지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곱하기 25를 둘 다 해주면 100분의 125가 되고 100분의 125를 소수로 고치면 1.25가 됩니다. 그랬을 때 1시간에 5.8km를 달린다고 했으니 5.8 곱하기 1.25를 해주면 7.25km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5.8km를 달렸을 때 같은 빠르기를 75분 동안 달리면 7.25km가 됩니다. 시간을 왜 소수로 바꿨어? 같은 단위여야지 곱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1.25의 단위는 뭐야? 1.25의 단위예요? 시간이요. 시간이 되죠. 서진아, 발표할 때 등 자꾸 돌리셔. 안 보여. 조금 다른 사람의 청취, 아니 청취래. 듣는 사람도 어떻게 발표하는지 그 두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을 탁 돌리고 있어서 너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너의 설명을 이해를 하고 듣고 있는지 넌 알아볼 수 있어? 아니잖아. 완전히 이건 귀로 안 보는 거잖아. 이건 그런 수업이 아니야. 네가 발표를 함으로써 너의 내용을 이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너도 중간중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금은 비록 처리 문제를 네가 발표했던 거지만 알았지? 반대 입장에서는 네가 저걸 설명해줄 때 얘의 반응을 살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발표를 하고 하는 건데 자꾸 등 돌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이거는 자꾸 얘기할 거야. 알았지? 네. 다음 거. 이 문제는 스카드 4, 5, 7, 8을 모두 사용해서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곱이 가장 크게 만들려면 자연수 부분에 가장 큰 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큰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에는 8이 들어가고 이 수에는 7이 들어가고 이 자연수에는 그랬을 때 여기서 7과 8을 빼면 4와 5가 남는데 이 4를 그러면은 그 가장 큰 수에다가
가장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수에 있는 그 소수한 첫째 자릿수에는 5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8.4 곱하기 7.5를 해주면 63이 나오므로 답은 63이 됩니다. 이 문제는 4, 5, 7, 8을 모두 사용하여 곱의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때 제일 큰 수를 골라서 자연수 안에 넣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7과 8이 나오므로 이 자연수에는 7이, 이 자연수에는 8을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큰 숫자들은 4와 5가 남기 때문에 이 소수 첫째 자리에는 5, 이 소수 첫째 자리에는 4를 넣어주기 때문에 8.4 곱하기 7.5를 해주면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계산한 답은 63이 됩니다. 자연수 부분에 8하고 7이 들어간다는 거지? 8하고 7. 자연수 부분에. 네. 근데 왜 곱해지는 수의 자연수가 8이 꼭 돼야 돼?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4, 5, 7, 8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두 개는 8과 7이기 때문에 그 자연수에는 가장 큰 곱을 만들려면 그 큰 숫자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큰 수 두 개 중에 제일 큰 수 어디다 놔야 된다고? 그 자연수요. 자연수 부분은 지금 두 개 있다. 이건 네. 곱셈이니까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8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네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연수는 맞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곱하는? 아닌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첫째 칸에 있는 곱해지는 수죠. 그리고 두 번째 곱셈 곱하기 뒤에 오는 수는 곱하는 수. 곱하는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8.5 곱하기 7.4는 안 돼? 8.5가 더 크잖아. 똑같은 결과값이 똑같아져? 아닌가? 궁금하지 않아? 처음부터 저렇게 나왔을까? 다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 계산해봐서 비교를 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 이게 처리가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가서 발표를 하면 안 되고 의구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다른 숫자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결과값이 나오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 이해가? 납득가? 저 63이라는 답에 대해서? 근데 다른 숫자에서 다른 결과는 그게 조금 더 크면 그게 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8.5 곱하기 7.4의 값이 얼마인지 딱 나왔어? 궁금하지? 비교해봐야겠지. 그리고 그 규칙을 찾아야겠지. 곱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떤 수를 어느 자리에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겠지. 질문에 앉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수에 8과 7이 들어가는데 그 곱해진에서 곱하는 수를 바꾸거나 아니면 소수 첫째 자리 수를 4와 5를 바꿔서 5와 4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규칙이 무엇인지. 그 8.5 곱하기 하면은 7.4가 되는데 이 글씨를 좀 알려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20이니까 여기는 0이 되고 420이 됩니다. 근데 7 곱하기 5를 한 수인 35이 5를 써가지고 여기 그럼 3을 받아 올림을 해주면은 56 곱하기 8 곱하기 7을 한 게 56인데 받아 올림을 한 3을 더해주면은 59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면 계속해서 계산을
나왔잖아 다. 아이 그런데 그 여기가 5 곱하기 4를 하면 0이고 그 0이 그한 1의 자릿수인 0이 써지게 되고 8 곱하기 4를 한 32에 받아 올리고 2를 해주면 34가 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5를 하면 35가 되고 1의 자릿수를 여기다가 써주고 받아 올리고 해주면 8 곱하기 7을 한 56에 더하기 3을 해줘서 5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6290이 되는데 지금 소수가 지금 그 소수점 뒤에 있는 수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북한 앞으로 나누면 60.9가 되므로 그 8.5 곱하기 7.4가 8.4 곱하기 7.5보다 작습니다. 규칙이나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걸 그 8.4 곱하기 7.5를 하면은 그 맨 처음 곱해지는 수인 자연수에 8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으로 큰 수인 곱하는 수의 자연수에는 7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같이 실 크기대로 놓여주는 위치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5랑 4랑 그게 만약에 여기 이 소수 첫째 자리 5가 적히게 된다면 이 여기서 7 다음에 큰 수인 5가 여기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에는 큰 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 아래에는 4가 들어가서 작은 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계산식이 만약에 여기 계산한 것처럼 340이 나오고 만약에 4가 적히고 5가 되면 420이 나오니까 이게 1자릿수를 여기 4라고 해야 돼. 여기 이 곱해지는 수에 곱하는 수에 소수 첫째 자리에는 5가 들어가야 되고 곱해지는 수에 소수 첫째 자리에는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규칙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곱셈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면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어떤 자리에 어떤 수들이 놓여져야 되는지. 규칙 같은 거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규칙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곱이값은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면 수를 지금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규칙인 거. 말해 규칙 같은 거지. 정해진 조건에 맞게 답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이라고 했어. 큰 곱셈식을 만들려면은 수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지. 곱해지는 수에다가 남은 4호에서 그 작은 수를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건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해볼까? 그 처음부터예요? 아니요.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면은 그랬을 때 일단은 두 큰 자연수 안에 넣을 수들을 고르면이라고 해야 되나? 고르면 큰 수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8과 7을 구해서 자연수의 곱해지는 수 자연수에 8을 넣고 곱하는 수의 자연수에 7을 넣어주고 그리고 남은 수는 4와 5인데 곱해지는 수의 소수 첫째 자릿수에는 4를 곱하는 수의 소수 첫째 자리에는 5를 넣어줘서 8.4 곱하기 7.5는 63이 되는데 8.5 곱하기 7.4를 반대로 해보면 62.9가 되기 때문에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은 8.4 곱하기 7.5이기 때문에 답은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은
왼쪽에는 62.9인 경우에는 8.5 곱하기 9.4지. 그리고 63의 결과값이 나온 건 8.4 곱하기 7.5예요. 그쵸?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작은 수를 큰 수의 곱으로 표현한 게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이 된다는 거지.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를 해보면 4보다는 5가 크잖아. 곱해지는 수에 5가 들어갔는데 그게 4하고 곱이 되었을 때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수의 배열을 보게 되면 순서대로 왼쪽 위부터 1, 2, 3, 4 순서대로 놓인다. 해봤어? 어떤 순서대로 놓인다고? 그 뭐였더라? 소수를 2가 있을 때 1, 2, 3, 4로 놓인다고. 아니야. 아 그러니까 1, 2, 3, 4요. 그렇지. 곱하는 수의 수가 더 크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연수 부분을 제외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개의 무게가 23g이고 사과 한 개의 무게가 줄 한 개의 무게 2.3배일 때 줄 한 개와 사과 한 개의 무게를 줄 한 개의 무게와 사과 한 개의 무게의 합은 몇 g인지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23 곱하기 2.3배를 사과 한 개의 무게니까 사과 한 개의 무게를 구해보면 52.9가 됩니다. 그랬을 때 23에 52.9를 하는데 줄 한 개의 무게와 사과 한 개의 무게를 구해야 하니까 조금 더하는 거고 그럼 계산하면 75.9이기 때문에 답은 79.9g이 됩니다. 연기를 나오세요. 네, 나가주세요. 이 문제는 귤 한 개가 23g일 때 사과 한 개의 무게는 귤 한 개의 무게 2.3배일 때 귤 한 개 더하기 사과 한 개는 몇 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귤 한 개가 23g이고 사과 한 개의 무게는 귤 한 개의 무게 2.3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2.3을 해주면 사과 한 개의 무게는 52.9g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귤 한 개 더하기 사과 한 개의 무게는 몇 g인지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3 더하기 52.9인 사과 한 개의 무게를 더해주면 75.9g이 되기 때문에 답은 75.9g입니다. 그러면 약간을 이용을 해서